정말 교수님이 교육부 장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어떤 거부터 손을 좀 대고 싶으세요? 손을 대면 안 된다. 손 대면 안 된다.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진다. 아,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네.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맞춤형 교육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맞춤형 교육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맞춤형 교육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도라는 것도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OECD 그 인재상에 나오는 자기 주도성이 영어로는 에이전시라고 나와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에이전시는 자기 주도성이 아닙니다. 에이전시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믿음이거든요. 조금 더 자기 효능감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기 주도성을 이야기할 때 이 암기 위주의 교육을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 궁금해하지도 마. 질문하지도 마. 그냥 이 문제집 열심히 풀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학원 네가 스스로 열심히 가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 시스템 안에서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 주도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시켜도 알아서 열심히 그쵸?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거를. 그렇죠. 네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에이전시는 그 자체를 다 거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에 그 에이전시라는 단어마저도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 패러다임부터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어느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교육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정치,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그래서 주입식은 뭐냐면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학습을 보았을 때 선생님은 정보를 주는 사람, 학습자는 정보를 받아먹는 사람. 우리가 가르치는 그 콘텐츠가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서로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대 교육학입니다. 수업이나 교과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은 그것을 만든 분들, 그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르쳐야 될 지식이 많은데 빨리 매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구성주의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다 못 매겨. 이거를 그리고 너무너무 요즘은 정보가 많아졌고 지식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우리가 학습자한테 다 먹일 수가 없어. 우리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것을 찾아 먹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얘가 평생 학습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역량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중요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창의성이잖아요. 네. 창의성이 중요하면 창의성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대학 입시에서도 창의성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심은 어디서 드러나냐?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를 보면 본심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네. 창의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력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정답, 오답이 있으면은 그것은 암기를 평가하는 것이지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더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중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있고 이런 비판적 사고를 엄마한테 배웠던 타고났던 그런 아이들이 그냥 그 아이들이 계속 쭉 자라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봐야 결국 역전이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거를 만약에 말씀하신 교육의 목표가 입시라고 하더라도 저는 잘못됐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제가 살아본 나라가 미국, 프랑스, 한국 세 나라밖에 없지만 그 세 나라 중에서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이 학생을 뽑잖아요. 네. 학생 뽑을 때 대학 마음이에요. 아무리 점수 높아도 우리는 얘는 우리가 원하는 애가 아니야 라면은 안 뽑고 근데 미국 대학은 그게 허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공정하지 않아서. 또 왜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가 들어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비리가 많으니까. 스스로 그냥 학습해서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고 잘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정보력을 이용해갖고 어떻게든 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사실 그 정보력이라는 게 그렇게 공정하진 않으니까요. 공정성에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창의력이나 그런 요소들을 평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 타고난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현재 교육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일조가 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유튜브도 찍고 제가 네. 가서 강연도 하고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음. 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 우리 수업 50분 시간 중에 5분만이라도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이제 수학 문제를 풀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1시간 50분 풀게 하고 나머지 10분은 토론을 해라. 구성주의식 교육은 비싸요. 교사의 역량도 높아야 되고 재료도 많이 들고 읽어야 되는 책도 많고 교과서는 되게 싼 매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려면은 그 책을 사서 읽어야 되잖아요. 네. 교과서는 사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기 때문에. 근데 미국만 봐도 교과서를 쓰지 않고 문학 작품 여러 개를 읽는단 말이에요. 장편 소설을. 훨씬 비싸죠. 비용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얕게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세상에 공정한 거는 사실은 없죠. 없거든요. 가장 공정한 거는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치동 학원 보내려면 되게 비싸요. 네. 한 달에 200이 넘게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공정한 곳인가? 나도 이렇게 이 사교육비 내는데 허덕이는데 이 교육비를 낼 수 없는 그 수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뜻인가? 이것이 정말 공정인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돈은 타고나는 게 딴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면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그나마 그것이 공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제도인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 혁신적인 걸 시도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난리 저기서 난리 공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교수님이 교육부 장관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말 어떤 거부터 손을 좀 대고 싶으세요? 손을 대면 안 된다. 형 되면 안 된다.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진다. 아, 바꾸겠다고 할 때마다 입시 제도가 흔들리면서 엄마 아빠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사교육은 더 활성화되는 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이 제도는 온 국민이 합의한 제도예요. 그 말은 온 국민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대학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면은 제가 우연히 조선시대 때 선교사가 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일기처럼 쓴 글을 봤는데 그때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랬나 하고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네, 제 유튜브에 가면 제가 신단군 신화 해서 저는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으신 챗GPT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이게 단군 신화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그래서 진짜 안 바뀔까요? 근데 그러면 미국이나 프랑스는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걔네는 공정성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이 그냥 자기 뽑고 싶은 사람 뽑아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 SAT 만점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나라 심지어 기업도 그렇게 못합니다. 네. 기업도 공정하게 뽑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공정성 대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게 자본주의, 물질주의예요. 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제 수업에서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교육은 더 많은 질문으로 끝나는 교육이에요.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 애들이 이제 막 생각하죠. 네. 그럼 어떤 것들은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일부러 안 가르쳐줘요. 이건 그냥 모든 초중고 교육에서 다 마찬가지야. 답을 가르쳐주잖아요. 답을 알게 되는 순간 그 학생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하는 힘이 되게 특히 지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주지 말고 뭐가 정답일까? 나도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음. 네가 한번 고민해봐.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스스로 답을 찾아갖고 오면은 이제 그제서야 정답과 비교를 해본다든지 네,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너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 지금은 일단 덮어두고 또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어떤 다양한 사고를 할 줄 알고 한 애들이 입시에서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부모님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 같아요. 용기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네, 끝이더라고요. 그 네.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 좋은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진짜 목표는 나의 무대는 세계다. 이 세계에서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다른 거예요. 네. 네. 저는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특히 이 AI 시대에는 우리의 목표 지점을 대학교 입학 그 지점으로 놓지 마시고 이 세계라는 무대에서 얘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그때 더 좋은 교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냥 외국을 나오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외국에서는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사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사실 관심도 없고 자기네 나라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입시에 실패해? 외국 가서 살지 뭐. 사실 이런 생각 저는 늘 하거든요. 교수님 또 외국에 오래 계셔가지고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확 바뀌는 어머니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의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여름에 LA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을 하게 네. 되었어요. 작곡을 하는 썸머 캠프였어요.